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의회로서는 12월이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데 예. 이렇게 바쁜 시간에 바쁠 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4월 15일이죠. 보궐선거를 예. 통해서 제11대 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예. 근데 벌써 7개월이 지났네요. 예, 맞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우선 우리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정읍 지역구를 두고 있는 양병호 의원입니다. 보궐선거가 어제 엊그제 같은데 벌써 7개월이 화뜩 지났습니다. 그간에는 보궐이다 보니까 뭐 다 아시다시피 대정 해상풍력 문제라든가 또한 마늘 출하 농민이 문제, 그리고 특히나 대정의 도심지 주차장 대란 문제, 모슬포항, 그리고 최근에는 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또 특히 소위원회로 구성이 돼서 토일 1일을 다 해도 시간이 부족할 따름입니다. 예. 그래요. 그 의원님께서는 공직자 출신이세요. 예. 서귀포시에 근무할 때는 환경도시 건설국장까지 예. 했는데요. 이제 후반기 원구성을 하면서 새롭게 이제 상임위원회를 찾게 됐는데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전문 분야일 것 같은데요. 집행부 때는 견제 감시를 받는 입장에서 지금은 견제하고 감시를 해야 되는 입장, 공수가 뒤바뀌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상 느낌이 정반대라고 볼 수 있죠. 집행부에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을 했는데 의회로 입성이 되다 보니까 그 견제와 감시 기능이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뭐 각설하고 예. 본질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정 질문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예. 지난 11월 17일이었죠. 원희룡 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 질문이 진행됐는데 당시에 성악선에 대해서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어떤 점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예, 뭐 지사님 입장에서는 뭐 정당한 입장이라고 볼지 몰라도 송악산 선언 이후 일로 조치로 송악산을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해서 난개발을 원천 차단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얼핏 보면은 공감대가 있는 내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면은 그 실상이 또한 이 발표가 얼마나 졸속한 발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졸속적인 송악산으로 인해서 다시 우리 대정 지역 주민들이 큰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대정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죠. 예. 그래요. 좀 더 구체적으로 송악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절차상의 문제를 좀 지적하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는지. 예, 우선은 문화재 지정이나 공원 지정이나 다 그 제한을 하는 지정 아닙니까? 특히 문화재 지역 구역 지정은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송악선언을 발표하기 이전에 지역 주민들과의 단 한 번이 어떤 의견 수렴 절차라든가 아니면 지역구 의원과도 단 한 번이 어떤 논의도 없이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은 지사께서 송악산을 빌미로 해서 대권 구도로 이용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대정은 다 아시다시피 과거 일제 강점기로부터 군사적 동원에 의한 희생 지역이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문화재 구역 지정으로 또 다른 피해 이식을 제공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예, 물론 절차도 중요하지만 더 큰 본질은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내용 면에서도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지적을 하셨어요. 어떤 점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송악산은 현재 어떤 개발도 할 수 없는 도립공원이거든요. 예. 이를
이런 부분을 송악산 난개발이 표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송악산 도립공원 옆 유원지 난개발을 막겠다. 이렇게 하면은 표현이 조금 맞아들죠. 특히 우리 이 도립공원은 잘 관리되고 있는 송악산이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 도립공원의 송악산은 등록문화재를 비롯해서 선사시대 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이제 매장문화재 분포 지역입니다. 문화재법에 의해서 철저히 잘 관리되고 있거든요. 하지만 매장문화재는 사실 문화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소규모 개발조차 행위 제한을 두는 제도가 굉장히 이것이 거부를 하는 제도이거든요. 우리 대정 지역 주민들이 오랜 시간 피해를 감내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까지 난개발 논란이 됐던 우리 이 송악산 유원지에 대해서도 지난 4월달에 우리 그 환도의 상임위에서 유원지 환경영향 평가를 부동의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하기에는 의회나 도정에서 거의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 어떡한 이 송악산 선언 1호로 해서 도립공원이 송악산과 그 옆에 유원지 토지를 문화재 구역으로 지정해 난개발을 차단하겠다 하는 것은 유원지 토지 하나로 인해서 송악산의 운명을 중앙정부에 맡겨버리겠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는 이 지역이 이를 지역에서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 결정권을 확대하는 지방자치제도에도 역행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선 얘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없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는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 자체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 전문 분야이실 텐데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대안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문화재 지정보다는 먼저 이제 묶여 있는 도립공원 확대를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무엇을 어떻게 보존을 하고 무엇을 보여주고 알리고 이런 부분을 취해도 충분히 난개발을 전혀 할 수 없이 관리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이 도시공원 조성 계획 속에서 개발 대상지 토지를 매입하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문화시설을 통해 보존과 문화 누림을 함께 할 수 있다면 이 송악산 일로 조치가 없더라도 우리 최소한의 갈등으로 난개발을 막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공원이 많이 제주도에 있습니다. 뭐 삼매봉원, 또 사라봉공원 이 부분도 도지사께서 내년도 예산에 매입으로 다 편성해서 매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구의 대표적인 삼매봉공원, 제주도에 있는 사라봉공원처럼 행정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공원으로 지정 관리하는 게 오히려 현재로서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또 더 개발을 확대해서 막겠다면 확대 지정하면 되죠. 그래요. 송악산도 송악산이지만 대정적인 또 다른 현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알뜰 비행장 문제인데요. 대통령 공약까지 채택된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 여전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우선 알뜰 비행장은 1945년 해방이 됐으면 대정민들은 당연히 돌려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75년이 지나도 알뜰 비행장은 아직 일제강점기에 있다고 봅니다. 특히 알뜰 비행장은 1926년부터 45년까지 일제가 비행장 시설로 이용하기 위해서 대정 주민 땅을 강제 수용된 수탈의 역사가 있는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이제 많이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뭐 17대 사업으로 2008년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을 수립해서 하겠다. 또 국방부와 알뜰 비행장 부지를 사용하기 위한 양해각서 체결. 특히나 2011년도에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국유재산 무상양려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나름대로는 많이 당시에 진행을 좀 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국유재산 무상양려 근거를 이렇게 다 마련되고 이렇게 했음에도 장기간 이제 사업이 지연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전 도정이나 현 도정이나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다 이 쳇바퀴 돌듯 곧 이루어질 것 같이 선거 때만 되면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대정읍민들은 75년 동안을 믿어왔는데 앞으로 이제 곧 100년이 도달하는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제가 도지사님한테도 질의를 했을 때 청와대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제주도정에서도 국방비 문제다, 청와대의 문제다 하기 전에 4.3을 강하게 나섰듯이 이 도정이 강하게 나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현황과 관련해서 도지사님한테도 얘기가 좀 많이 하실 얘기가 좀 많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질문. 아니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평화대공원이 협력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화를 이제 상징하는. 근데 이번에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전체 들여다봤는데 평화대공원을 위한 부서는 만들어 놓고 또 공약은 실천하겠다 했는데 예산은 단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문제지만 도정이 정말 의지가 있는지, 또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많이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없으면서 이 부분은 지사님이 강력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마지막 질문일 것 같습니다. 우리 송악산원과 알뜰이 비행장 그리고 지역 내 각종 현안이 더 있을 텐데요. 관련해서 우리 도정 최고 책임자인 원희룡 지사, 우리 도민사회 당부하고 싶은 얘기 있습니다. 네. 우선 원희룡 도정이 성악선언을 함에 있어서 단 한 번이라도 100년이 우리 한이 맺힌 대정읍 지역 주민을 해놨다면 이처럼 경솔한 송악선언은 하지 않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이 송악선언은 오히려 지역 주민이 갈등을 이제 조장하고 평화의 섬 제주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퇴색시키는 주역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평소 갈등 해소와 그 화합 치유를 통해서 전진하고자 하는 우리 제주도정의 정책 이념과도 맞지를 않거든요. 지금이라도 문화재 지정을 운운한 졸속적인 정책을 철회하고 우리 대정읍민들이 공감하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대정읍이 전체 발전과 보존 그리고 미래를 향한 계획을 수립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망라해서 원지사님이 강력한 의지를 요구하고요. 특히 이번에 송악산에서 대정읍민들이 전 단체가 프랜카드를 도배 장판하고 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송악산 알뜰어도 있지만은 지금 안성리의 성이 우리 인성, 안성, 보성이 핵심적인 지역이 밀집 지역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수십 년 이 알뜰의 비행장 못지않게 기다려 왔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성 안에 갇혔습니다. 일제 잔재물을 보물로 보이고 성을 보물로 보일 뿐 우리 대정읍민들은 무엇으로 보이는지 정부나 현 도정이 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원희룡 지사님이 강력한 의지를 저는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정읍 지역구인 양병 의원님과 송악선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전쟁과 학살, 개발의 상흔이 중첩되어 있는 송악산. 이곳에서 원희룡 지사는 난개발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송악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정 주민들에게 있어서 송악산은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알뚜리 비행장 건설로 농사짓던 땅을 빼앗기고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기업 또한 생생합니다. 원희룡도정은 이런 주민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면서 제주 미래비전의 핵심 가치인 청정과 공존을 위한 교수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이슈 인터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